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제목이 테슬라, 나스닥, 그리고 K바이오, 한국바이오죠. 버블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지난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 즉 소프트뱅크의 그 팽이라는 그런 기술주들을 현물을 연초에 사고 거기에 따른 콜옵션을 매수해서 변동성이 커졌다. 제 일부 영상에서도 그런 팩트는 말씀드렸지만 콜옵션을 사서 소프트뱅크가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올렸다? 사실 후행적입니다. 물론 소프트뱅크가 얼마로 옵션 차익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기술주가 가파르게 나스닥이 만까지 오르기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만에서 12,000까지 오르는데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즉 기술주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결국에는 조정이 나왔다고 일부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S&P 500 편입에서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배제됐다는 것도 미리 시장에 아마 조금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을 겁니다. 미국 기술주가 2000년도 IT 버블 때 우려만큼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지금 폭락이 앞두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연준의 정책도 최근에 평균 물가 연동 정책으로 바뀌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문제. 하지만 일각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동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슈는 저는 지금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업들의 가치 대비 버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버블이 합리적인 버블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꿈만 보고 바라보고 버블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일반적인 재무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게 이 차트가 뭐냐면요, S&P 500 지수에 대한 포워드 EPS입니다. 12개월 즉 12개월 뒤에 그 S&P 500개의 기업이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좀 꺾였었다가 이게 S&P 차트가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졌었죠.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턴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괴리가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버블인 건 맞아요. EPS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 주가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EPS가 지금 아직은 꺾이지 않는 모습. 이게 최신 1일 데이터를 끌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페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좀 딜레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렇게 EPS가 꺾이는 모습은 아니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좀비 기업도 있지만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이익이 좋으면서 EPS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P 레이시오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 한 15년치 지금 현재까지의 그 P 레이시오입니다. PER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아마 PER이 한 20배 정도에서 놀았을 겁니다. 2017년도인가요? 한국 시장도 2600을 갔었을 때예요. 그랬다가 2018년에 다시 2000선이 무너지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나스닥도 PER이 무려 100배까지 갔었습니다. 2006년도 이전 자료가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2000년도 IT 버블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20년에 지금 약 한 27배, 8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스탁 프라이스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고요. PE 레시오는 27배, 28배. 하지만 2017년도 고점 대비는 이렇게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에서 처음 언급된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PR이 없죠. 적자에서였으니까. 최근에 이제 분기가 좀 돌면서 분기당 EPS가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보시면은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점차 어려웠다가 플러스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분기입니다. 이때는 뭐 분기당 성장률이 워낙 더 꺾였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YY 쿼터리 성장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크게 보였던 거고요. 테슬라가 흑자 전환에 했는데 테슬라 주가는 어땠죠? 뭐 흑자 전환은 최근에 한 거지만 그 전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요.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올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테슬라 주가 100불대에서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500불 놓고 했었고요. 이게 아마 9월 초 1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단기간에 급락을 약 20% 가까이 하면서 400불대 초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예요. 물론 시간에 애프터마켓은 마이너스 7% 정도 빠졌으니 한 300불대 후반.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죠.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가는 건 내일 아침에 올라갈 텐데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이 개장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테슬라가 S&P 500 지수가 편입에 불발해서 만약에 또 추가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추가로 더 하락하더라도 YTD, year to date라고 올해 연초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350불이 있어도 100불짜리 350불이면은 거의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지금 5배까지 올랐다가 조금 빠진 거고요.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빠진 겁니다. 뭐 PR, 뭐 EPS 지금 그런 개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은 잠깐 한국 K바이오 볼게요. K바이오 나스닥도 봤고 지금 테슬라도 봤는데 K바이오를 보시면은 뭐 올해 많이 오른 신풍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제약 워낙 유명하죠. 파미사 영지약품, 메디톡스, 삼바 일양약품. 뭐 올해 코로나 이슈로 바이오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뭐 테마성으로 오른 것도 있었고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었고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라이선스 아웃을 직접 한 아니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오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PR 보십시오. 지금 미국 제약업종이나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PR이 100배 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아마 K바이오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금요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그 가장 높았던 2018년 1월이었죠. 930포인트 때 코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7배였고 61배입니다. 지금 7월달 기준.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 기업들의 이익은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상치가 결국에는 주가 지수는 올라갔기 때문이죠. 국내 바이오 K바이오 평균 PER 100배. 이건 투기성 버블일까요? 아니면 적정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걸까요? 시가총액 바이오 중에 거의 지금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바이오가 있습니다. 178배, 셀트리온 122배. 이거 미래 가치가 정말 있는 성장성 있는 기업일까요? 투기성 버블일까요? 자,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을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매번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꾸 주린이 하는데 너는 주린이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주린이 맞고요. 대신 공부하는 주린이입니다. 너무 태클 거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실 보자는 거니까. 네, 시가총액이 뭐죠? 당기순이익. 그 회사가 내는 당기순이익에 곱하기 PER을 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PER은 거꾸로 생각하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을 나눈 거죠. 그러면은 PER은 멀티플의 개념이 되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의 기대감,
이거 지금 시가총액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요. 시간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가치. 결국에는 지금 당기순이익을 뭐 1,000억 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지금 거래소에서 뭐 아니면 코스닥에서 그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PR을 10배 줘야 되는 종목이라면 1조겠죠. 근데 아까 뭐 당기순이익이 500억짜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셀트리온의 PR이 100배다. 그럼 얼마죠? 50조가 나옵니다. 50조. 근데 그러면은 500억짜리가 50배를 줘서 100배를 줘서 50조가 나오려면 결국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가치는 50년 동안 500억씩 매년 벌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게 기업의 적정 가치라고 하는 건데, 업종별로 평균 파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 숫자는 생각하는 사람,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꼴린 대로나 그건 아니고요. 흔히 말하면 자동차 업종은 평균 업종 퍼가 낮고요. 일반적으로 IT 업종은 10배에서 15배. 최근 같은 유동성 장세는 뭐 20배도 주기도 합니다. 뭐 소재 업종은 20배에서 30배를 줬고, 바이오는 많이 주면은 30배도 주고 50배도 주고, 뭐 100배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저한테 꼴린 대로 아니냐, 누구는 100배고 누구는 50배고 개념이 뭐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시장의 기대치가 그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 기술주 조정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하면서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에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기술주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IT 버블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오라클. 지금의 현재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다르죠. 지금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PR이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약 150배 정도였어요. 150배. 현재는 이런 기업들이 50배에서 60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결국 2000년대 버블 때보단 싸죠. 그리고 코로나19 충격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이익은 성장성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뭐 온라인, 디지털 뭐 이런데 맞는 기업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역사상 낮은 수준의 금리,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금리가 낮으면은 할인율도 결국에는 현재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ER로 반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IT 업종도 예전에 PER 10배를 줬다면은 지금은 20배 줄 수 있다는 그런 금리, 저금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 매크로 아까 그 주당 EPS 올라가고 있죠. 기업들 좀비 기업들 많다고는 해요. 하지만 워낙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이익이 커지니까, 즉 이것도 사실 좀 안 좋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인데 자본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예요. 지금 현재 유동성 뭐 장사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지금 공모주청약, 카카오게임즈, 뭐 빅히트, 곧 있을 이런 것들도 최대 청약치 넣어놓은 거고요. 돈 없는 분들은 이번에 카카오게임즈에서도 한 주도 청약받지 못했죠. 시장이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돈이 있냐? 저 돈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철저하게 돈 있는 사람들 따라가려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주식 사가지고 벌면 됩니다. 그러려고 이 채널도 기린이와 개투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 컨텐츠에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PER, 뭐 PBR은 오늘 얘기 안 했는데 PBR은 장부가죠. 그 회사의 청산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으면 엄청 싸고, PBR이 1보다 비싸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좀 전에 K바이오도 말씀드렸고 나스닥, 뭐 테슬라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영상 끝까지 안 보실 테니까 현재 시장 혁신 패러다임이 뭡니까? 코로나19가 뭘 가져왔죠? IT 기업들의 미래의 그런 성장 속도를 저는 5년, 10년은 땡긴 것 같아요. 원격 화상 회의, 뭐 재택근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줌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쌍방향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한 4년 5년 뒤에 됐을 때랑 지금 정말 절실하게 된 거랑,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 뭐 대표적인 좀 전에 줌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저는 트리거를 코로나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줌이 주가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전기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얘도 좀 코로나가 트리거는 분명히 작용한 것 같고, 헬스케어 업종 K바이오들은 분명히 코로나가 트리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드릴게요. 시장은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을 약 20년 가까이 부딪혔는데 시장을 거슬러 행동하면요 항상 졌습니다. 시장에 순응하는 게 맞고요. 지금 테슬라가 비싸냐 나스닥이 비싸냐 필요 없습니다. 한국 바이오가 비싸냐 필요 없습니다. 유동성이 장세가 끝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FOMC에서 갑자기 긴급회의를 하고, 뭐 흔히 말하는 기업 부도 위험률, 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번 주에도 만약에 나스닥이 계속 조정을 지난주부터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정장이 온 겁니다. 근데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도 많이 조정받아야 2200선 초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유동성 장세에서 미국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주가를 여기서 떨어뜨리고 다른 자산으로 갈 만한 그런 요인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답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PR, PBR이 또 그렇다고 아주 무시해야 될 요소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좀 참고하시고요. 기업을 볼 때 가장 기초적인 재무제표, 후행적이지만 참고를 해서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시가총액, PR 이런 걸로 계산하려고 계산해서 현재 주가를 합리화하지는 말라, 이런 결론을 내드릴게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